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3월 셋째 주 부동산 시황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심리 수치면은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한 5월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5월에서 8월 정도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제 좀 서울의 상승폭이 뭐 조금 그 반등이 좀 커졌었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 가까운 수치 쪽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거래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살짝 주춤을 하고 이제 보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거래량 수치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늘어난다면은 서울은 또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큰 반등까지 기대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자, 전세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는 뭐 상승폭 자체는 살짝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야, 이게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도 제법 높은 위치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살짝 주춤하면서 뭐 보합 또는 약간의 하락 뭐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는 29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지난주는 그 강남, 뭐 용산 이런 쪽에 강남 상구와 용산 지금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직까지 묶여 있는 그 지역들이죠. 그 지역들의 경매가 제법 많았어요. 그 중에서 그 유명한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용 면적은 137제곱미터고 33억 천 약간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네요. 그래도 12명 정도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시 강남은 강남이에요. 일반적인 서울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이때가 이제 최고가, 2022년 이제 5월 달에 최고가 37억 5천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폭도 굉장히 좀 작았고요. 다시 반등을 해서, 결국은,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 요 35억짜리 이제 저층이고요. 일반층은 36억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낙찰가는 33억 남짓이죠. 그러니까 3억 정도, 3억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3억이면은 제법 괜찮죠. 그런데 과연 이게 좀 잘 받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강남은 그럼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좀 오를 것인지, 아까 서울의 매수 심리는 계속 지금 막 상승세로만 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강남은 이 상황에서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자, 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06년도부터의 실거래가, 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과거에 06년도에 16억이 좀 넘었었네요. 그 17억, 뭐 17억이 넘는 이 금액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더 쌌어요. 훨씬 더 쌌는데 일단 06년도부터 보자면은 23억까지 올랐었죠. 23억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좀 하락을 했어요. 물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도 했다가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몇 년에 걸쳐서 한 5년, 6년에 걸쳐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이 타워 팰리스 또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다시 최고점까지 올라왔다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예전에 최고점까지 지금 다다라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어때요? 다시금 일정 시간 후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강남은 이러한 형태를 지닌 그러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낙찰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그 아파트에 대한 흐름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좀 볼 거예요. 전용 면적은 114제곱미터고요. 이것도 4명밖에 입찰에 참여를 안 했고 낙찰가는 8억 7,700이 좀 넘었죠.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한때 10억 9천, 뭐 한 13억 가까이까지 이제 실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쭉 빠져서 이렇게 막 엄청 싸게도 거래가 됐다가 살짝 지금 반등을 해서 가장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은 10억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층 1층이고 일반층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10억 5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낙찰가가 지금 8억 7,7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억 5천이라고 했죠. 야, 그럼 얼마 싸게 낙찰된 거야? 한 1억 7천 넘게, 1억 7천 이상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것도 낙찰가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현재 가격 위치와 뭐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참고로 권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근저당의 말소 기준이고 다 말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없잖아요. 권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1억 7천 넘게 이제 싸게 낙찰이 된 이제 그런 사례예요. 자, 이 인왕산 현대도 이렇게 올랐다가 과거 사이클에 거의 뭐 7억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 쭉 하락을 해서 한 30% 가까이 이제 하락한 가격대를 좀 유지를 했었어요. 뭐 한 5억, 뭐 요 가격대에서 5억 중반, 뭐 이렇게 가격을 유지를 했다가 또 꽤 많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뭐 13억, 뭐 이 정도 육박한 이제 그런 가격까지 실거래가 됐다가 야, 이거는 뭐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죠.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다시 지금 반등을 한 이 실거래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다가 물론 좀 반등을 했지만 이 현재 가격 위치 기준 지금이 이제 뭐 한 10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10억 5천 뭐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고 매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가 과거의 사이클처럼 또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반등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요 사이클을 또 반복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하는 폭은 이 13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그러면은 8억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하락의 마지노선은 물론 뭐 공식처럼 딱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한 9억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 물론 지금 뭐 수도권 분위기 좋잖아요. 뭐 서울. 뭐 보합 내지 약간의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를 타면은. 그런데 어쨌건 시간이 흘러서 계속 뭐 아마 그 폭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일정 구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몇 년 동안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의 마지노선이 한 9억 정도다. 고선까지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전망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도 지금 낙찰가가 8억 7,700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엄청나게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낙찰가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는 이제 그러한 낙찰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타워팰리스 3억 싸게 낙찰받은 타워팰리스와 지금 이 아파트 그럼 과연 어떤 게 더 잘 받은 낙찰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경기도로 넘어가서 뭐 경기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이제 하락 중이긴 한데 경기도는 하락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매수 심리도 천천히 네, 계속 조금씩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거래 지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 네, 그리고 전세는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죠. 네, 전세 수급 지수는 자 이제 100 위로 올라가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 위에서 지금 뭐 조금씩 상승도 하고 보합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도 꽤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뭐 보합 내지 약간의 하락, 최근에 그러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경기도 아파트의 낙찰 건수는 35건이에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낙찰이 있어요. 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자, 이 아파트는 네,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고요. 낙찰가는 6억 300이 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요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그 경매 실전반 듣고 계신 그 수강생분이에요. 수강생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막 열심히 물건을 찾고, 그리고 제가 좀 피드를 해드려서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된 사례예요. 정말 좋은 가격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자, 보시면 최근에 7억 2천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이제 7억 1천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7억 1천의 물건이 이제 1층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낙찰받은 그 물건도 1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호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7억 1천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낙찰가를 보면 6억 300. 그러니까 1억 이상 싸게 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물건의 현재 가격 위치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한 4억 정도에서 쭉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5억 초반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하락을 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요 정도 가격대를 이제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결국 큰 상승을 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 그리고 이게 뭐 하락세인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몇 개의 물건이 실거래가 된 건지 뭐 정확하긴 않지만, 어쨌건 현재 나오는 매물들은 7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요 정도 반등 후에 요 정도 시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약 30% 정도 하락한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한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예요. 요 정도 수준이란 얘기요. 그렇다면은 요 가격이 향후 또 반등을 하거나 또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하락의 마지노선이 한 요 정도 선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낙찰가가 6억 3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받은 낙찰이다. 이게 다시금 막 최저점까지 뭐 2차 하락, 3차 하락 뭐 이런 게 온다고 해도 절대로 낙찰받은 가격 근처까지도 안 올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보험 내지 상승을 한다면 이미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은 상황이니까 뭐 나중에 뭐 다시 대세 상승, 수도권의 대세 상승이 오기 전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꽤 괜찮은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받은 낙찰이다. 낙찰 받으신 땡땡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인천을 살펴볼 거예요. 인천은 쭉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락이 멈췄어요. 아예 딱 멈췄고요.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까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 매수 심리가 살짝 지금 꺾인 게 보여요. 자, 그리고 매매 거래에 대한 지수도 살짝 좀 꺾였어요. 그래서 뭐 막 기세 있게 막 치고 간다, 이제 상승으로 막 폭발적으로 전환이 된다,
이제 라는 것에서 약간 좀 주춤한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전세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도 이제 지지난주에 100을 넘어서 또 지난주에는 계속 100을 넘고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는 지금 꽤 제법 상승을 하다가 살짝 지난주에는 좀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인천 아파트 경매는 지난주에 15건이 낙찰이 됐어요. 항상 뭐 요 정도 숫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천의 입찰이 경매가 좀 과열이 됐다라는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논현동,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84제곱미터죠. 입찰을 보니까 무려 38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가장 많은 인원이 입찰을 한 아파트가 이 물건이에요. 낙찰가는 4억 6,700 넘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은 요거 4억 7,500에 나온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불과 천만 원도 어,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좀 싸게 낙찰이 된 거죠. 이 정도라면은 경매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몇 개를 더 볼까요? 자, 이것도 남동구 논현동이네요. 지금 이 물건도 33명. 네, 그리고 이 낙찰가 또한 그렇게 메리트 있는 낙찰가가 아니고요.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31명. 그리고 낙찰가도 굉장히 높다. 네. 이거는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낙찰가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보시거나 또는 입찰을 막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인천은 경매로 좀 싸게 낙찰을 받는 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청라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이 아파트를 보면은 4명밖에 입찰을 안 했죠. 네. 그리고 낙찰가는 5억 4,500이에요.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당 평형대의 지금 실거래가는 이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없죠. 뭐 직전에, 그러니까 상승 거의 막바지쯤에 8억 3천까지 거래가 됐었고, 이제 다른 평형대 거래가 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한 8억 8천까지 시세가 형성이 됐었어요. 자, 최근에 실거래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좀 많이 작은 평형대죠. 그 평형대가 7억의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해당 평형대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평형대가 7억 9천, 뭐 8,800 요렇게 실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해당 평형의 지금 매물은 가장 저렴한 게 7억에 나와 있어요. 7억의 매물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들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이 7억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라는 자, 일단 인천의 대장은 송도죠. 그리고 그 다음이 청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의 분위기는 어떻다?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 매수 심리, 이제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할 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매물은 7억이다. 자, 다시 한번 낙찰가를 볼까요? 5억 4,500. 네, 7억짜리를 5억 4,5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물론 1층이에요. 1층이고, 아까 7억짜리 매물도 1층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세보다 1억 5천 이상, 그러니까 1억 5천 5백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경쟁자들도 별로 없죠. 4명. 그리고 1억 5천 5백 싸게 낙찰을 받았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들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입찰을 한다면 그런 물건들에 입찰을 해서 막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우르르 막 몰려서 시세와 비슷한 그런 가격대에 막 낙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바꿔본다면 이렇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매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들과 같은 시각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허들, 그러니까 허들이 있다면 그 허들을 넘기 전에 그렇게 막 30 몇 명씩 지금 그렇게 입찰하는 물건들을 보고 입찰하고 폐찰하고 그러한 물건은 그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사실은. 어. 그런데 이제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허들만 넘게 되면은 넘은 사람들은 뒤에서 조용히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뭐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좋은 투자를 경매라는 툴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그 새벽 하늘의 아파트 경매 추천 물건이라는 세아경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좀 더 쉽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 지방 탐방은 광주광역시로 넘어가 볼 거예요. 광주광역시는 지금 요 시점부터 이게 언제야? 이 시점이 22년 8월이네요. 22년 8월부터 줄곧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지금. 야, 이것도 스키장이네요. 그죠? 쭉 그냥 쭉 내려오고 아직도 지금 하락 중이에요. 광주광역시는. 뭐 매수 심리도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 줄곧 계속 지금 하락을 쭉 하고 있었어요. 쭉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을 했어요. 이 매수 심리 자체가. 물론 이것만 보고서 야,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래나라고 속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지난주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매수 심리가 상승을 한 지역은 이 광주 광역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에 대한 지수도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 듯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을 한, 이것도 상승폭이 제법 커요. 그래서 매수 심리 좀 큰 폭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매매 거래에 대한 활발 지수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는 좀 관심 있게 데이터를 좀 봐야겠죠. 자, 전세는 이렇게 좀 계속 상승 국면으로 있다가 살짝 하락을 했어요. 살짝 하락은 한 분위기다. 자,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높은 요런 수치까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좀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 100선까지 무너지면서 그 밑으로까지 갔다가 최근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지금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너졌던 이 100의 고지를 탈환을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전세는 이 수급 지수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전세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살짝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광주광역시의 지난주 경매에는 총 12건의 아파트가 낙찰이 됐어요. 뭐 인천이랑 뭐 비슷하죠. 뭐 살짝 좀 적고. 그런데 뭐 인구수나 아파트 숫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어쨌건 광주광역시는 12건이 낙찰이 됐었고요. 낙찰은 좀 괜찮은 가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북구 용봉동에 있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총 2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낙찰가는 3억 4,100만 원 남짓이에요.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이
지금 4억 7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4억 7천. 4억 7천,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4억 3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현재 매물은 지금 4억 5천, 5천으로 나온 게 가장 지금 저렴한 매물이네요. 4억 5천. 근데 아까 낙찰가가 얼마였죠? 3억 4천 배. 그러면 1억 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죠. 권리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말소 기준이고 없어지고 임차인 없고, 그러니까 권리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1억 1천만 원 싸게 낙찰이 됐네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낙찰을 잘 받은 거죠. 이 정도의 낙찰가면은 사실 지금 광주광역시가 제일 꼭지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 움직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됐으니까. 물론 상승을 해주면은 수익이 더 커지는 거고, 하물며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이 꼭지가 아니라면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일정 부분 하락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금액대의 낙찰을 받은 거죠. 뭐 이런 게 가장 경매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제 책 보이시죠? 네, 이번에 출간이 된 부동산 경매 첫걸음이라는 책 출간 기념으로 서평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이 서평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요, 네, 라이트 라이프 로그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당첨자는 네, 김진경님, 진경김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은 이제 개인정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요 하단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주소를 좀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비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일주일 안에 서평을 아주 잘 작성을 하셔서 서평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그리고 예스24, 그리고 교보문고 이렇게 서평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예약 판매 기간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 좀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어요. 이제 책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참고적으로 경매를 처음 공부하신다 라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브록으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내용만으로도 책값의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서 경매에 입문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책이니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음성이 좀 작게 들린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네, 뭐 이런 내용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